보통 어떤 기업의 차트가 부담스럽게 상승했을 때 고점이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이기 마련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파워풀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는 더더욱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모든 종목들이 차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32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효성 TNC에 대해서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섬유 사업, 특히 스판덱스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효성 TNC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살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스판덱스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개념적으로 보면 섬유 산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섬유로서 MLCC가 반도체의 쌀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섬유의 쌀은 단연 스판덱스입니다. 스판덱스는 이 고무줄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강도를 지니고 있고, 무게 역시 고무줄보다 가볍고 탄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스판덱스는 현재 이 트레이닝 운동복이나 속옷, 수영복, 기저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이 스판덱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걸까요? 그 정답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에 창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집에서 운동을 하는, 즉 홈트레이닝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홈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스판덱스가 혼용된 레깅스와 운동복에 대한 수요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특히 이 시장이 커지는 걸 눈으로 확인한 글로벌 의류업체인 나이키나 아디다스 역시 발빠르게 해당 시장에 관련된 전략을 펼치면서 홈트레이닝 시장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가운데 미국의 룰루레몬의 요가복이 대박을 치면서 해당 시장에 불을 제대로 지폈죠. 따라서 현재 이 스판덱스는 다른 의미에서의 코로나 수혜주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 수혜주라면 이 코로나가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스판덱스의 이러한 거품은 그럼 과연 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승 추이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는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의 경계가 무너지는 애슬레저웨어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레깅스를 입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애슬레저웨어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추세이며, 특히 요즘에는 회사들이 자율복을 선호하면서 이러한 경계가 이 레깅스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는데, 전 세계 유명 배우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착용하고 당당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보편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의 흐름 한 가지는 이 운동복과 일상복을 겸용할 수 있는 애슬레저 룩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는 스판덱스 재질이 반드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승 추이가 지속되는 걸 보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커지면서 스판덱스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하면서 최근 나오는 전망치들을 보면 20년 뒤에 한국은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고 할 정도로 초고령 사회로 바뀌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인구 초고령화의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구 방향성은 초고령 사회로 바뀌는 것이 자명한 가운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면 추후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만 보더라도 이 성인용 기저귀 시장은 코로나 이전 기간인 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약 2년 동안 무려 20% 이상 성장하면서 조만간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이러한 성인용 기저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이 병약함으로 인한 치매나 기타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성인용 기저귀의 장착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늘 목표로 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운동을 해야 하고, 그럼 당연히 에슬러룩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세 번째로 이 스판덱스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단연 중국 시장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인구 때문이라도 이 소비 시장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국가인데, 스판덱스 역시도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겠죠. 놀랍게도 개개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도 19년도부터 앞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애슬레저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가장 최근에는 14차 5개년 계획 중 이 스포츠 산업 융합 발전이라는 정책을 강조하면서 스포츠 산업 정책을 키우는 중에 있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 융합 발전이라는 건 최근 중국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운동 열풍이 일어난다면 스판덱스의 시장은 더욱더 활기를 띠겠죠. 이에 더해서 내년에 예정된 베이징 올림픽 역시 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홍보에 따른 이 소비자들의 스포츠 용품 소비 역시 증가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한 축을 담당하는 이 스판덱스를 활용한 스포츠웨어 역시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로 촉발된 이 스판덱스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대체 효성 TNC는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일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스판덱스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PTMEG, 즉 폴리테트라 메틸렌 에더 글리콜의 자급률이 무려 80%에 육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료 자급률이 높다라는 건 추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상품의 전가하기에도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 전 세계적으로 스판덱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판덱스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물량을 팔아도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만큼 마진율 역시 높게 나오게 됩니다. 효성 TNC의 두 번째 강점은 바로 기능성 스판덱스 시장에서 우위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의류도 보면 일반 의류가 있고 기능성 의류가 있듯이 스판덱스 역시 범용 스판덱스가 있으면 기능성 스판덱스가 있는데요. 효성 TNC는 이 기능성 스판덱스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크레오라가 있습니다. 현재 기능성 스판덱스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3개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효성 TNC의 크레오라, 그리고 일본 아사히 캐사이의 로이카, 그리고 중국의 산동루이가 인수한 인비스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기업 같은 경우 이 18년도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증설 소식이 없고, 중국의 인비스타 역시 최근에 이제 산동루이의 디폴트 선언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그 반해서 효성 TNC는 작년에 약 1만 톤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장 증설을 결정하면서 최근 라이벌 기업들이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초격차를 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조만간 이 규모의 경제로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공된 공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스판덱스 시장의 수요를 감당해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효성 TNC의 강점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본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든든한 미래 먹거리를 이미 개발해놨다라는 건데, 바로 리젠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리젠이라는 건 우리가 마시고 버리는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만든 폴리에스테르 제품으로서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효성 TNC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품을 생산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가 ESG 경영,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면서 향후 이러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글로벌 의류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경우에도 2024년 이후 모든 신발과 의류에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스판덱스가 견고하게 버텨주는 그러한 가운데 리젠에 대한 매출 역시 올라온다면 또 한 번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효성 TNC는 갑자기 라이징이 된 기업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해당 시장을 예측하고 천천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최근 이 연일 고점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화학 섹터 내 대표 종목인 효성 TN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 좋은 내용들을 전달 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